일본의 권위 있는 경제학자인 모리시마 미치오는 1990년대부터 일본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에 와서 그의 예측은 한치도 빗나가질 않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리시마 미치오는 영국의 런던 경제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경제 성장론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 위협을 높게 평가받아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경제학자였죠. 모리시마 미치오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일본 경제가 잘 나가던 1982년 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를 출간했다가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를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대적 변화와 주변국에 대응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며 2050년을 전후한 일본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절대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할 수 없다고 전망했는데요. 그 이유를 정치적 무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치오는 현재나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일본의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선 일본이 아시아권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황폐한 정신을 버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일본의 지도층들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일본이 역사에 대해 반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일본의 문제를 경제 구조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 정치 구조 속에서 찾았으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을 거부하는 우경화 경향이야말로 일본의 발전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당시 일본의 경제는 G7 소속 국가가 될 정도로 앞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일본의 앞날이 암담해질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미치오는 분노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국민성도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장래가 없는 사회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국민 통합과 경제에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무기력하고 노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질 못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선포해 재발등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분노하긴커녕 한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좋아해주는 오늘날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일본인들은 과거에 미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도 오판과 광기로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던 1급 전범 인물 노부스케를 총리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게 하고 도쿄 대공습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도 일본인들은 분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함께 G2 국가였고 공실력 있는 국제 경쟁력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지만 30년 만에 34위로 추락했고 한국은 물론 대만과 말레이시아보다도 뒤처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시가총액 상위 세계 2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14개나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으며 도요타 36위가 일본 기업 가운데 최고 순위인 상황이 돼버렸죠.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연장선상으로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대신 오만함으로 일관했던 결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멸시와 혐오, 변화에 둔감한 정치적 무능은 일본을 몰락의 길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한편 미치오의 말과 함께 일본의 현실을 비관하는 분석을 본 일본인들은 패닉에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권위 있는 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 또한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일본의 독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그저 약한 국가라고 평가한다. 지금 일본의 현실이 어떤가? 또 한국의 영향력은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 한국을 과소평가한다면 그의 예언대로 일본은 몰락하고 말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됐을 때 우리들은 한국인들 앞에 바짝 엎드려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준비를 해놔야 할 것이다. 일본은 머지않아 한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경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문화적 문제도 있다. 한국의 문화가 일본을 잡아먹고 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문화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일본이 과거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진 국가는 한국 하나뿐이다.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교역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한국 따위의 조그만 국가 하나 때문에 일본이 몰락한다는 것인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 건 숙명과도 다름없다. 2년간 한국과 마찰로 인해 일본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맞다. 일본이 몰락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국력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과 싸우려고만 하고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고 일본의 부흥을 이끄는 것보다 한국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미치오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과거에 가난하고 힘없던 한국은 30년 만에 일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고 또다시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일본의 턱 밑까지 따라왔다. 그렇다면 30년 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조건 한국에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지금부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은 일본을 아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냥 한국에 다케시마를 주자. 지금 한국의 분노는 일본이 어설프게 사과를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물욕이 강하기 때문에 다케시마를 준다고 하면 일본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안보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게 일본인데 정말 다 적으로 돌려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한국이 있으면 든든하긴 할 것이다. 자민당이 정말 바보들인가? 왜 한국을 역이용할 생각을 못하는 거지?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세계 10대 국가에 들어가는 강국이 됐고 솔직히 말해서 군사력은 일본보다 강한 수준이다. 그런 한국과 동맹을 맺고 교류를 강화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일본에 유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은가? 일본과 한국의 조합이면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당당히 가슴을 펼 수 있다. 일단 지역 패권을 잡아서 국력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한국을 버리면 되는 거다. 자민당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자민당은 한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과도한 액션을 취해서 멍청한 추종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지지율을 얻지 못하니까. 과연 자민당이 가난해진 우리들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생각하고 있기나 할까? 그저 본인들의 자리 얻기만 급급할 뿐이다. 자민당의 정치 수법에 속지 말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해왔지만 이젠 변할 때이다. 일본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과 상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국과 관계 악화 후에 기업은 어려움을 토하고 있고 실업자는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내쫓기고 있다. 제발 자민당을 쫓아내고 잘 좀 살아보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